안녕하십니까. 에듀윌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시 법령을 담당하는 김준규입니다. 자, 오늘 30회 시험을 쳤습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는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고생하셨다는 위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총평을 하면은 취재법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년 수준 정도로 출제되었고 좀 평이하게 출제되었고요. 등기법 같은 경우는 예년 수준입니다. 예년 수준 28회, 29회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28회, 29회라는 것이 시험이 난이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법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조금 그 급박한 상황에서 풀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취재법 같은 경우에 자 A형 기준으로 취재법 같은 경우는 10번 문제 취득소득 설치 기준 이거는 틀려라고 낸 거예요. 틀려라고 낸 거니까 이거 출제자 영역입니다. 얘는 기분 좋게 틀려줘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취재법은 좀 평이하고요. 등기법 같은 경우도 A형 기준은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공인중개사 책을 쓰시는 분 어느 책에도 여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등기 규칙에 관한 규정인데 규칙에 관한 규정 아주 세부적인 규정을 내면서 자 여기다 함정을 약간 팠어요. 또는과 and 요걸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 되는 거고 자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자, 취득무 부호에 관한 얘기예요. 부호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주는 문제예요. 점수를 주는 겁니다. 취득법 1번은 항상 쉽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를 부호로 쓰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글자 부호로 쓰는 거 공장용지, 유원지, 하천, 주차장. 자,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원은요, 공이고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목이고요. 그리고 하천은 천이죠. 그리고 주차장은 차고 양의장은 양이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지장 경계 구분에 관한 결정 기준 틀린 거 찾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우리가 지장 경계점 등록부인데, 이 지장 경계점 등록부란 것이 여러분 실무에 가면 이게 자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년 출제되는데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소관청의 토지 이동에 따라 정답은 2번이에요. 이동에 따라 지장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 자, 경계점 위치 설명도 자, 이런 것들을 기록한 장부를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입니다. 자, 지번 구성의 방법. 지번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지번에 관한 얘기가 이거는 굉장히 쉽게 출제한 거예요. 이 점수를 주려고 한 겁니다. 자,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번은 소관청이 리동별로 리동을 단위로 지번은 부여합니다. 자, 소관청이 리동을 단위로 한다. 국토교통부장을 시군구별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리동 단위로 지번 부여한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지적도 축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지적에서 사용하는 축적이 500, 600 있죠, 그죠? 500, 600, 500분의 1. 자, 그리고 600분의 1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2배 띱니다. 자, 1000분의 1, 그리고 1200분의 1 있죠, 그죠? 1200분의 1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2배 띱니다. 2400분의 1, 2400, 그리고 3000, 6000분의 1. 6,000분의 1, 2,000분의 1이라는 건 없죠. 이게 2배 떼어버리니까 여기 들어간 거 2,000분의 1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고요. 5번.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지목에 관한 얘기예요. 지목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 찾. 이건 정답은요. 3번이에요.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볕, 연, 민날의 완골된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 자, 우리가 재배한다 그러면은요. 전답과 수원이죠. 자, 그 재배하는 대상이 식물이다 그러면 전환하면 답이죠. 전환하면 답이고, 그러면 저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이 물을 직접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용한다면 답이고,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직접 이용하여 재배한다 그랬으니까 답이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요, 청량기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가 청량기간을 합의한 기간을 출제되었으니까 올해는 아마 기준점 설치해서 청량하는 기간을 출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만은 의외로 여기는 기본적인 법조문을 출제했습니다. 우리가 청량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청량기간은 5일이죠. 검사기간은 4일이죠. 기준점 설치한다면은 15개까지는 4일을 추가하죠. 그 4일에다가 15개를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더 가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7번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 정리에 관한 문제예요. 자, 소유권 정리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소유권 정리에 관한 파트가 우리가 신규 등록하고 기등록지 정리하는 문제. 자, 신규 등록할 때는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하죠. 그때 신규 등록할 당시는 등기부가 없죠. 등기 자료를 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등기 자료를 근거로 한다니까 틀린 거예요.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인데요. 자, 도면인데요. 자, 우리가 예년에 매년 나오던 지적공모 등록상에 관한 얘기, 어디에 뭐가 등록되느냐, 이 단순한 단답식 문제가 원래는 출제가 안 됐어요. 서술식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자, 8번 문제 지적도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지적도인데요. 자, 4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역입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에서는요, 임야도는 없습니다. 지적도만 존재합니다. 좌표 등록부 작성하는 지역은 임야도는 없어요. 지적도만 작성하고요. 그 지적도 왼쪽에 오른쪽에 제일 마지막에 좌표를 적어주고 청약할 수 없으면 적어준다. 자, 9번입니다. 8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예요. 자,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적부심사에 관한 얘기가 이게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한 3, 4년에 안 나오다가 원래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조금 지엽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내용이 출제가 됐어요. 이거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의 정답이 2번인데요. 자, 우리가 지적기술자 징계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은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지적기술자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지적위원회 하는 업무로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인데 이 10번 문제 이거는요.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교재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고 여기에 관한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거의 수업 시간에 안 다룹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이라는 것이 다 전산 입력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산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자료에 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무에 가서 쓰이는 것이 전산 입력된 자료를 우리가 출력받는 것이고 등본되고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옛날에 그 종이로 된 지적 공부 있죠. 그 종이로 지적 공부 거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종이로 된 지적 공부인데 이 지적 공부라는 것이 보관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야 됩니다. 엄격해야 되는 것이 가령 지적도 같은 경우는 그 수분이 어떻게 되느냐, 신축량이 달라지면 경계 위치 달라지죠. 소유권 범위 달라지죠.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 관리, 그 지적 서고, 창고 만드는 규정에 관한 얘기예요. 창고 만드는 규정인데 이게 지적법 시행규칙 65조에 있어요. 이게 65조인데 틀려라고 낸 거예요. 이거는 출제자 영역입니다. 출제자 영역인데 틀려라 낸 거예요. 이게 3번의 정답인데요. 장문과 출입을 이중으로 처리합니다. 이중으로 처리하는데 위에 그저 벌레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처리합니다. 이중 처리하는데 그게 반드시 철제문을 합니다. 철제문을 하는 거는 안쪽 문을 철제문을 한 것이 아니라 바깥쪽 이중 중에서 바깥쪽을 철제문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을 철제문을 하는데 이 지문에서 안쪽 문을 철제를 한다. 이거는 찍어서 맞추는 겁니다. 찍어서 맞추는 거고 기분 좋게 틀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가 자, 지적공부 공유전병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 자,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게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자, 공유전병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 등록사항인데 대지권 비율은 이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죠. 자, 소유자 변경된 날과 금월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통적으로 다 나오죠. 자, 소재는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오죠. 자, 그리고 고유번호는 도매 빼고 다 나오죠. 자, 지분은요, 소유권 지분은 공통적으로 다 나오죠. 지분은요, 공유제 멤버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오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대에 관한 법률. 자, 축적 변경에 따른 정상금 처리 절차 규정 틀린 거 찾습니다. 자, 청산금 처리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축적 변경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은 청산금 처리 절차, 여기가 주로 절차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1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청산금 납부 고지받은 자는요,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죠. 이게 가장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그리고 소관청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겁니다. 자, 취재법은, 자, 이렇게 해서 12문제가, 자, 정답을 다 풀었는데요. 취재법은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한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문장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당황했는 측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온 그 지문하고 좀 다른 유형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런 상황. 자, 그런 측면이고. 자, 등기법입니다. 자, 등기법은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등기법은요, 아무리 쉽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려워요. 이게 등기법 자체가 어렵습니다. 등기법은요, 권리 측면, 논리적 측면도 들어가고, 그리고 절차법적 측면, 등기 절차의 측면, 이 두 측면을 다 고려해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순수 절차적 측면만 있다면 그 절차를 외우면 되죠. 그런데 논리 측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외울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 등기 상황에서 나오는 사망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느냐 말입니다. 접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1번, 13번부터 이제 박스 문제가 딱 나왔죠. 그죠? 박스 문제가 작년도와 같이 한 3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박스 문제 딱 나오다 보니까 아마 긴장 많이 했을 겁니다. 자, 13번의 정답은 일단은요. 자, 3번인데, 자, 니은과 디귿이 옳은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예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에서 의무자의 승계인은요. 승계인명의 승계인별로 등기를 안 하죠. 권리자별로 바로 등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없다니까 틀렸고. 니은입니다. 자, 우리가 수용이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수용 이외의 권리들은 다 직권으로 말소하죠. 말소하고. 자, 디귿입니다. 자, 공동상속입니다. 자, 공동상속할 때 법정상속분이 있죠.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분으로 협의에 가서 상속 등기할 때는요. 그 협의한 지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증명서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법정상속에 상속인의 2명입니다. 2분의 균분이잖아요. 그죠? 자, 배우자는 없다 칠게요. 그럼 2분의 1씩 해야 되는데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했을 때는요. 그렇게 한 근거 서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협의서가 들어가야 돼요. 자, 리얼입니다. 리얼인데 우리가 가장매매를 원해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그 소유자가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장매매가 무효죠. 그죠? 진전명의로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당권은 선의재산자 보호되면 되는 겁니다. 이전 등기할 수가 있어요. 자, 13번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것으로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인데, 자, 14번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교재에서 이 정답되는 문항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등기 신청하는데 거의 전자신청으로 우리가 많이 수업을 하거든요. 전자신청에 관한 얘기들. 근데 이거는 방문 신청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전자신청에 관한 얘기가 몇 년 연속 출제되다 보니까 이제 방문 신청이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방문 신청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요, 아마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거 다 틀려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 일단은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거, 이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있을 때 권리자 간회를 하는데요. 간회하는 방법입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있습니다. 권리자, 의무자가 같이 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 중에서 여러 사람인 경우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만 간회하면 됩니다. 간회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권리자 여러 사람, 권리자 한 사람, 의무자 한 사람인데 만약에 여기 주어진 것처럼 그 권리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 한 명만 하면 돼요. 자, 3번입니다. 3번. 자, 문자를 삭제합니다. 신청서에 있는 문자를 삭제하는 거요. 소위 말하는 정정입니다. 정자. 자, 없앱니다. 없앨 때는요, 몇 자가 없어진지 적어줘야 돼요. 그 뒤에 갈로 열어가 몇 자 없어진다 표시해주고, 그 없어진 것은요, 당사자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확인하는 방법은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 내가 자필로 이름 적든지 아니면 날인하든지 그 둘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서명하고 날인한다. 엔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는 것이지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이거는 아마 출제자가 틀려라고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충분한 긴장되지 않은 충분한 시간을 여유 둔다면은, 시간을 여유를 두고서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서명하고 날인한 거는 같은 역할이잖아. 그 둘 중에 하나만 더 가면 되지. 라고 당연히 됩니다만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걸 발견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자, 15번입니다. 15번은 합병에 관한 얘기예요. 합병에 관한 얘기인데, 합병에 관한 얘기, 이건요, 이 문제는요, 점수를 이거는 안 해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된 토지는 합병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은 합병 안 되죠. 저당권은. 정답은 4번.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 1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저당권에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건 모두 고르면 각하사유에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기억이에요. 박스 문제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한매 특약 등기. 자, 매매 계약과 한매 계약은 같이 해야 되죠.
동시에 해야 되고 등기도 동시에 됩니다. 동시 신청하지 않으면 29조 이후로 각하하는 거예요. 자, 리얼입니다. 자, 관공서 공매 처분입니다. 경매 공매와 관련되는 등기는 언제나 촉탁을 하는 것이지 내가 신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리언도 각하되고 디귿입니다. 자, 전세금 양도금지 특약 임의적 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얼 의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가 바뀌는 게 명백히 입증된다면 이거는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인데요.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죠. 보기 1번은요. 우리가 대지권에 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요 네 가지죠. 지역권은 대지권에 될 수가 없죠. 지역권은 두 토지 사이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두 토지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요. 2번의 정답인데, 자, 2번은 대위 신청합니다. 구분 건물에 대위 신청할 때 무엇을 대위하느냐? 그 대위의 대상은 표제부 등기를 대위하죠. 그러면은 보기 2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보시면은요, 구분 건물에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을 때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비하여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 됐죠. 그러면 우리가 대비 신청하는 대상이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었냐? 대비 신청하는 대상에 자 대비하는 대상에 대지권 변경 등기로 되어 있죠. 대지권 변경 등기 되는데요. 대지권 변경 등기는 어쨌든 표제부 등기 들어가죠. 대지권 등기가 표제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제부 대상이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하죠. 자, 3번은요. 자, 그 건물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같은 거, 등기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접수번호 따르고요. 4번과 5번은요. 분리처분 금지예요. 건물만 따로 저당을 설정 안 되고 토지만 따로 저당을 설정 안 되는 거예요. 자,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자, 이게 이해관계 문제인데요. 18번 문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원래 법률 이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이해관계 개념은 원래 이론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등기부 기재 형식상 손해볼 염려 있는 자. 요 세 가지가 개념 요소입니다. 그러면 일단 등기부에 나타나야 돼요. 등기부에 나타나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해관계는 안 돼요. 그리고 손해 봐야 됩니다. 이익 보는 자는 안 돼요. 그러면 손해 볼 염려 있는 자예요. 염려 있는 자. 실제 손해 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손해 볼 걱정되는 자면 다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개념을 따져가지고는 여러분이 거의 판단을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편법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우리가 이해관계는요, 같은 거, 즉, 갖고 말소할 때 말소 시 얼고 권리자, 갖고 말소할 때 얼고 권리자, 얘가 이해관계인이다. 그리고 자, 주등기 말소할 때 말소 시 부기등기 권리자, 부기등기 권리자, 이거 말소할 때 주등기 말소할 때 얘가 이해관계인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제가. 편법으로.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는 안 되는 거는요. 같은 구. 이해관계는 안 되는 거는 연결 안 되는 거는요. 같은 구. 이게 같고든 얼고든 관계 없습니다. 내의 선호 권리자. 이 사람은 이해관계는 안 된다 말입니다. 보기 기억 볼게요. 지상권 등기 말소하는 경우 지상권을 목적하는 저당권, 지상권의 주등기죠. 지상권 목적의 저당권의 부기등기죠. 그래서 이해관계이죠. 자, 니은입니다. 자, 이 순위 저당권 말소할 때 순위 1번 저당권자. 자, 저당권 같은 얼굴 들어가죠. 선호이죠. 이해관계는 아니죠. 그리고 디귿입니다. 자, 순위 1번 저당권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마찬가지죠. 자, 리얼입니다. 자, 토지의 저당권 등기 말소할 때 그 토지의 지상권자 같은 거죠. 저당권하고 지상권 이 선호하고 안 돼 있지만은 선호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당권 말소할 때 지상권자 같은 거잖아요. 그 저당권과 지상권은 양립되니까 선호 관계로 등기돼 있겠죠.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자, 리얼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갖고 말소할 때 갖고 말소할 때 여기서 이해관계. 선호가 아니에요거는 주등기입니다. 보기는 자, 가압류권자는 주등기예요. 주등기니까 같은 거 있지만은 선호가 아니에요. 선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형식적으로는 주등기를 합니다. 선호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에 관한 가압류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미음. 기억과 미음. 정답은 2번. 아마 이론적으로 풀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좀 까다로웠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14번하고 18번 문제,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좀 어려웠던 문제다. 그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얘기요. 가등기에 관한 문제가 오히려 쉽게 나왔어요. 가등기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좀 많이 어렵게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원래 같은 경우는 가등기는 좀 쉽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9번의 정답은 4번인데요. 사인정여자. 사인정여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자.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인데 정지 조건이 가등기 되죠. 그래서 19번 자 가등기 할 수 있습니다. 사인정여는 할 수 없다 해서 틀렸고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주등기 부기등기 문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기등기 하는데 이해관계 성립이 없을 때 주등기를 하는 거는 권리변경 등기할 때죠. 권리변경 등기. 그 이해관계 있는 경우 그 제3자 성납, 제3자가 있을 때 성납 없으면 부기등기를 할 수 없는 것, 주등기라는 것 정답은 5번이죠. 권리변경 등기할 때 이 논리가 성립합니다. 20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인데, 자, 21번 문제에서 아마 실수 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에서는 실수 좀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 담보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었습니다. 자, 민법상 조합입니다. 민법상 조합 자체는요,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 없죠.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 권리, 주체, 의무, 주체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자, 의무자 못 되고 채권자, 채무자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로 될 수가 없으니까 저당을 설정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2번 여기서 아마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28회 작년도 29회에 아니죠? 28회 작년도에 공동재단권 대위 등기할 때 거기서 존속기간이 기재사항 아닌 걸로 정답 처리했어요. 정답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존속기간 이게 정기사항 아닌 걸로 이게 정답 처리하신 분이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으신 분은 아마 거기서 아마 좀 실수 좀 하셨을 거예요. 건재단권입니다. 그 공동재단권의 얘기고 건재단권이에요. 건재단권일 때 존속기간은 임의적 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속기간이면 뭐 전세권, 지상권, 뭐 이런 임차권 여기서 존속기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건재단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래하자라는 존속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필요적 사항은 아니에요. 임의적 사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 정답은 1번이었고요. 나머지는 평이하고요.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공동소유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22번 같은 경우에 정답은 5번이에요. 정답은 5번인데 4번에서 아마 여러분한테 심하게 흔들었어요. 이것도 아마 4번에서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농담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 나오면 그 다음 게 답이다. 뭐 그게 이제 기억나신 분들은 아마 5번을 정답 처리하실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분 넘어가거든요. 지분 넘어갈 때 지분 넘어간다는 표시, 어느 만큼 넘어간다는 등기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의 3 중 2분의 1 넘어간다면요. 4번의 3 중 2분의 1, 8분의 3 이전 이렇게 적어요. 그렇게 적습니다. 등기부에. 등기부에 그런 정도에 그 등기원의 행위에 관한 얘기예요. 지분 넘어가는 표시에 관한 얘기인데 아마 이거는 알고 푼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5번의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정답이 5번 보시면은요. 비법인 사단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부동산 처분에 따라서 등기를 할 때 의무자로 등기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서 첨부한다. 5번이 정확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마 5번까지 읽어보신 분은 4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5번이 정답이고요. 23번 문제입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습니다. 자, 옳은 것 보존 등기에 관한 얘기는 항상 쉽게 출제해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23번 정답은 4번인데요. 자,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수용은 원시 취득이죠.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성질 때문에 미등기였을 때는 보존등기한다. 보존등기할 수 있다. 미등기 토지였으니까 보존등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된 토지였다면 이전등기 하겠죠. 그죠? 근데 미등기 때문에 보존등기하는 거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23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의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 이것도 옳은 거 찾습니다. 옳은 거 찾는데 아마 24번에서 정답이 없어 해가지고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이 함정을 봤어요. 이게, 이 문제도. 살짝 조금 고민을 해야 보입니다. 이게. 자, 1번입니다.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한, 즉, 국내 입국에 있는 외국인은 전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입니다. 2번. 자, 법인안의 사단입니다. 권리자로 등기할 때는요, 권리자는 대표자 같이 적어요. 대표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은 승소한 자만 되고 패소한 자는 못해요. 자, 그리고 신탁 등기는요,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옳은 것 찾는데 이거 다 틀렸단 말입니다. 5번입니다.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자격 대리인이 아닌 자도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이거를 전자신청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자표준 양식에 따라서 등기하는 것은 방문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소에 가가지고 방문 신청할 때 그 양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 양식을 전자표준 양식이라 그래요. 그 양식을 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거는 방문 신청이에요. 이게 전자 신청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실수하신 분은 이거를 전자 신청으로 오해해버리면 전자 신청은 법무사, 변호사 아는 자는 전자 신청 못하죠. 못하는 거, 맞다. 이것도 틀렸죠. 그죠? 틀렸다. 저 법무사, 변호사 아는 자는 전자 신청 못하니까 이것도 틀렸다. 답 없다. 이렇게 아마 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전자 신청 아니에요. 이거는 방문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이기 때문에 법무사, 변호사 아는 자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요, 문제 이제 24문제 다 푸는데, 지적법은 좀 평이하고, 등기법은요, 내용 자체가 좀 까다로운 상태에서 함정을 파는 요소, 함정을 조금 함정 받는 문제가 여러분이 틀려라고 낸 문제, 난이도 어려운 문제도 한 2문제 있었고, 그리고 살짝 어렵게 좀 속아달라고 그렇게 낸 문제가 한 서너 문제. 그래서 총 한 5, 6문제 정도는 아마 실수를 좀 하셨을 것이다. 정도 그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작년도 수준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등기법이 많이 어려웠죠. 그러면 이래 추세를 간다 그러면은 아마 내년도 아마 좀 그렇게 등기법 좀 역시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해서 문제 해설을 다 마치고요. 다시 한번 모두가 다 원하는 결론은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내가 어떤 하나의 목표로 해서 끊임없이 달려오고 그리고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한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일단은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그리고 혹시 좀 안 좋은 결과 나왔더라도 뭐 이 시험이란 것이 우리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용기를 잃지 마시고 어쨌든 수고하셨다고 수고했다고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을 문제 풀이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